백산사주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산입니다. 오늘은 적천수 천미에 나오는 사주 명조를 중화용신으로 풀이해보는 19번째 시간입니다. 비교 분석을 통해서 많은 공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중화용신을 잣대로 사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의 병화입니다. 4월이든 5월이든 미월이든 여름의 병정화는 이미 강하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수가 가장 필요로 하고 수를 돕는 금이 검수상생을 해서 사주의 중화를 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주에서는 수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희신에 해당되는 금이 경금, 신금, 또 하나의 신금이 천간에서 보입니다. 그러나 두 신금은 4월의 병화로부터 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힘이 병화에 있기 때문에 이 월간에 있는 그리고 시간에 있는 신금은 무력하다고 보아야 됩니다. 또 경금조차도 일정 수기가 없기 때문에 사주에 이렇게 강한 화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용신이 원국에 없는 사주입니다. 일반적으로 희신이라는 것은 용신이 있어줌으로 인해서 그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주에서는 용신 수가 없는 가운데 금은 무력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신도 희신의 도움을 받지만 희신도 도움이 없으면은 그 존재 가치가 아주 낮다고 해야 됩니다. 운에서 만나지 않으면은 사주 원국만 두고 봤을 때는 희신으로의 그 역할을 하기가 매우 역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천간에서 있는 이 경금과 두 신금은 만약에 지지에 용신의 근이 될 수 있는 해자축 진신유금이 어느 정도 발달했더라면 그나마 위안이 될 텐데 이 사주는 천간에 있는 용신과 희신, 용신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지만은 이들의 근이 지지에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사화 속에 경금이 있지만은 병화로 인해서 큰 힘을 쓰지 못하고 오히려 극을 받고 있습니다. 뿌리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이겠습니다. 이 사주를 두고 이 적천수 천미의 이 임철조는 어떻게 통변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화가 초여름에 4월에 태어나고 지지에 두 개의 임목이 있고 하나의 묘목이 있는데 사화가 월령을 잡은 상태에서 임목 중에 병화가 일간으로서 투출됐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천간에 비록 경신금이 있다고 해도 뿌리가 없기 때문에 허약하게 천간에 떠 있다. 초년운 이모와 개미는 뿌리 없는 무리, 오화와 미토와 함께 왔기 때문에 뿌리 없는 물이라고 대운의 사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뿌리 없는 물이 능히 금의 기운을 설기하고 금생수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금의 기운을 설기했다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천간에 있는 경금과 이 두 신금은 근이 있든 없든 그거와 상관없이 대운이나 세운에서 물이 와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금수가 서로 상생해서 사주의 중화를 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임계수가 원국에 있는 경금의 기운을 설기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임철조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지지 오화와 미토는 남방이라 왕성한 불을 도와주기 때문에 재성의 기운이 모두 극을 당하게 된다.
대운에서 왔는 오화나 미토가 원국에 있는 이 조열한 화기운과 함께 화기가 강하면은 천간에 있는 재성은 화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조상이 물려준 재산은 여유가 있었지만은 일찍부터 안 좋은 일이 있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갑목운에서 지지가 신금이라서 본래는 큰 우환이 없는데 아마도 경신금의 뿌리 운이 왔다는 것을 그렇게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운의 이 갑신대운의 세운의 목화가 되는 바람에 또 처자식을 잃어버리고 가문이 점점 쇠퇴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갑신대운에서 있었던 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목운에서 신금운으로 들어서자 임목인 병을 암충하면서 천간에 떠 있는 경금, 신금, 재성의 뿌리가 통하게 되었다. 잘 귀담아 들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두 임목과 암충을 함으로 인해서 이 신금이 천간에 있는 경신금의 뿌리 역할을 했다라고 그렇게 지금 임철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신금이 오면은 4월에 두 임목이 같이 인신충을 할 뿐 아니라 인사신형에 걸려서 두 임목과 사화의 동시 공격을 받게 되어서 천간에 있는 경신금의 뿌리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임철조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임철조는 이게 신금이 뿌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시들은 싹이 비를 만난 것처럼 갑자기 흥성 그 운이 발복을 했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로부터 을류대운까지 15년간 요즘으로 말하면 사업을 해서 조상이 물려준 재산보다 훨씬 많은 몇 배로 그 재산을 늘렸다. 그 이유를 그것은 신금 역마가 재성을 만난 상황이라 이 신금이 천간에 있는 재성과 함께 만나서 외주로 나아가서 사업을 일으켜서 수십만의 재물을 벌 수 있었던 원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병술운에는 병술운 병자년에는 흉함이 많았는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술토와 함께 온 강한 병화 비견이 천간에 있는 두 신금뿐만 아니라 경금까지도 극을 했기 때문에 재성이 모두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중풍으로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한 것은 비견이 와서 죄를 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재성이 절지에 임하다 보니 세운이 비록 자수가 왔지만은 병술대운에 병자년이 왔지만은 화를 이겨낼 수가 없었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주 통변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유금은 차치하고라도 신금이 와서 원국에 있는 재성인 경신금의 뿌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틀렸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특히 신금뿐만 아니라 유금과 서로 충하는 글자가 없다 손 치더라도 유금이라는 글자가 왔을 때 사주의 지지에서 이 글자와 호환을 해줄 수 있는 해자축 진신 유금이 1점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금이 오든 또는 유금이 오더라도 사주에서 천간에 있는 경신금의 뿌리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물며 사주 원국에 용신이 물이 없는 가운데 4월의 병화 입장에서 재성인
금이 온다고 해서 부를 축적했다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갑신년, 을유년, 공이, 특히 병술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사주는 원국에서 이미 용신인 무를 얻지 못하고 있고 희신이 비급에 의해서 합거당하거나 극을 받을 수 있는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철조의 통변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